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중국 상황은 매우 민감하고 살벌합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비판에 대한 처벌 잣대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중국 당국의 판단 기준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원인도 알 수 없이 억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투자 관련 기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전은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미국계 투자 인수합병 회사 민츠는 15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5명의 직원이 억류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회사 회장 마이클 찬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베인앤컴퍼니 역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을 따랐던 리커창 총리가 권력을 잃은 후에 시진핑 체제 하의 중국은 반자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안 정국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범죄 행각이 없어도 외국 기업에 일하는 그 이유 하나로 기업인들이나 직원들이 억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기업 활동은 여전히 자유롭게 열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 투자와 사업을 환영한다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외국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제, 심지어는 억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간첩법이 강화되어서 국가 보안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전면적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금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에 있는 제약회사 에스텔라스에 근무했던 일본인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되어 있고, 5월에는 78세 미국인이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달에는 일본의 노무라 은행의 고위 직원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영국 광고회사 WPP의 자회사 3명의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억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외국인을 인질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적의 코브릭 씨는 3년 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최근 캐나다에 억류되어 있던 중국인 멍 왕저우가 석방된 직후에 곧 풀려났습니다. 중국이 외국인을 억류해서 외교적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던 인질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적의 정레이는 중국 국영 미디어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다가 2020년에 미디어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애국심을 상하게 했다, 국가 권위를 훼손했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감금하거나 구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이 코비드 기원에 대해서 조사를 중국에 요구한 지 몇 개월 후에 호주 국적의 정레이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물러나고 이제 신임 총리 앤서니 앨바네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예정된 시진핑과 앤서니 앨바네지의 회담을 앞두고 정레이가 석방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은 국가를 위한 하나의 부속물,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중국의 체포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은 임의동행, 출국 금지, 구금 등의 위험 때문에 중국 본토에 여행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출국 금지를 정당화하는 법률을 15개나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외국 기업들에게 정치적 이유로 조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국적의 기업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스콘 창립자 테리 구오는 내년에 대만 대통령 선거에 친중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 친중 성향의 국민당, 그리고 중도 성향의 대만인민당이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은 민주진보당이고 대통령은 강력한 반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쯔이인원 여성 대통령입니다. 내년 2024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중국은 테리 구오 폭스콘 창립자보다 더 친중적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스콘의 세무조사는 일종의 시험 케이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경고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현재 폭스콘은 중국에 있는 제조기지 일부를 인도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국은 세무조사, 반간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스콘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폭스콘의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법 집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패는 정치가 경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패는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 주재원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건강을 찾고 있다며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통신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9%나 감소해서 사실상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는 전멸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 결과에도 중국의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5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신 기자 클럽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반간첩법을 적용해서 중국을 떠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권위주의는 중국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앞에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국가 폭력에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유동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